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미국장의 상황을 보니까 급락이 나왔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만회를 하는 모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 시장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TSMC 브로드컴 보고 국내 기업들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SKC까지 이렇게 5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나스닥은 그래도 괜찮게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우리 시장이 휴장이고 내일 밤까지 봐야 해서 일단은 참고 삼아 봤을 때는 나스닥이 계속 빠지다가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게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를 보기 앞서서 브로드컴을 보면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올랐고 최근 실적 성장도 괜찮았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훌륭하고 네, 근데 구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월봉 차트부터 보면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군요. 빨간색 20선을 찍어야 할 것 같다. 주봉 차트를 보니까 빨간색 20선을 이번에 깼는데 과거 패턴을 보면 빨간색 20선이 깨질 때마다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봉상의 빨간색 20선은 찍어야 한다. 네, 그렇게 느긋하게 봐야 할 것 같고 일봉 차트를 봐도 구름 아래 포지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파동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구름 하단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보면 되고 TSMC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부터 보면 TSMC도 빨간색 20선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초록색 5선을 깼고 빨간색 20선을 만나러 갈 것 같아서 느긋하게 봐야 할 것 같고 얘도 빨간색 20선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에서 빨간색 20선이 깨질 때마다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또 깨졌는데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일까? 그러기엔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좋지 않은 포지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도 약해서 과거 이때 캔들 모양과 비교해도 약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TSMC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고 하지만 반등 과정에서 강한 시그널이 나오면 또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정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느긋하게 보고 네, 분위기 파악이 되죠 이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까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돈은 엄청 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느냐인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자신감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서프라이즈 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고 지난 거래일에서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지라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 오르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조정을 염두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를 볼까요? 삼성전기는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는 좋게 봤던 종목입니다. 계속 좋은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차트는 좋은 모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검은색 241선을 재차 깨고 내려와서 일단 단기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래도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에는 역성장을 끝내고 성장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어요. 네,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9천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MLCC 사업이 중요한데 AI 수혜 산업이 MLCC죠. AI 반도체도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기기도 전부 MLCC 탑재량이 많고 그리고 비싼 MLCC를 탑재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같은 MLCC 기업에게는 AI 시대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현 기기 대신에 새 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T 기기들의 판매량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1분기 실적도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중국의 IT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MLCC 매출 비중의 40% 정도가 중국이에요. 중국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지난 금요일 대폭락이 나왔죠. 코스피도 코스닥도 3% 넘게 대폭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라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지금의 하락은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많이 빠질수록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포기하기보다는 홀딩을 해도 좋죠. 지금 얼마나 올랐다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물론 단기 투자 잘하면 나와야겠죠. 중요한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 잘하면 오히려 많이 빠지는 구간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느긋한 매수? 그렇게 전하고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받고 그리고 SKC는 일단은 올해를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리기판이 양산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된다. 유리기판은. 그리고 2027년까지는 SKC의 유리기판 적수가 없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양산이 시작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2027년까지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엄청 안 좋아요. 2차전지 동박 사업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아직 유리기판이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고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전했었고 고점에서 매도를 투자 잘하면 판 가격보다 싸게만 사면 되기 때문에 제 매수는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 위에서 18만 원에서 팔고 다시 똑같은 물량을 사게 되면 평단가를 엄청 낮출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수도 엄청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재매수는 가능한데 그 외에 비중이 많은 투자자의 추가 매수이거나 신규 매수는 느긋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정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241선도 깨졌고 하지만 SKC는 2027년까지 유리기판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랠리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통곡의 벽으로 보이는 20만 원도 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기회죠. 주봉 차트인데 작년 6월 달에 20만 원을 찍고 내려왔었습니다. 이때도 청산 의견을 전했었고 빠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매수 의견을 전했었고 고점에서는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유리 기판의 기대감만으로도 20만 원에 도달했었습니다. 최근에는 18만 원까지도 도달을 했고 그래서 유리 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 돌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할 필요는 없지만 유리 기판이 양산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점을 타겟팅하는 분할 매수, 그러한 전략은 무조건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단기적으로는 힘이 없는 모양을 하지만 길게 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러한 영향도 받고 있을 것 같고 지난 고점을 만들었을 때 최근에 단기 고점 12만 원을 돌파할 때 다시 10만 원대로는 무조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딥시크 사태가 벌어졌을 때였고 결국에는 10만 원대까지 당연히 내려왔고 더 빠지고 있네요. 더 빠지고 있고 더 빠지는 이유는 그거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경쟁사가 SK 하이닉스로 수주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한미 반도체의 TC본도 장비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렸기 때문에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견조하죠. 실적은 올해까지도.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작년에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80% 증가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어서 여전히 강한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PER 밸류에이션이 100배를 넘기도 했는데 22배 그리고 내년 전망치 기준으로는 16배까지 많이 부담이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군요. 수급도 검은색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과거 한미 반도체가 엄청 좋았을 때 강력 추천을 하면서 매수에 동참을 했던 기간이 이제는 팔고 있고 네, 수급도 좀 꼬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굳이 매수를 하겠다면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지금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러한 상태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를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고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과거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나쁘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좋았었겠죠.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고 앞에서 봤듯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SK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은색 241선 아래로 내려온다. 구름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차후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더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강한 시그널이 나오거나 그럴 때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은색 241선까지 빠졌는데 음봉으로 버티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 6개월 연속 음봉을 만들다가 드디어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모양이 좋지 않군요. 윗꼬리도 길고 결국에는 초록색 5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좋은 양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봐도 좋지 않고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를 깨면서 양봉 덩어리로 양봉 5개를 만들면서 꾸역꾸역 빨간색 20선을 회복했는데 한 번에 그냥 다시 또 취소를 시켜서 주봉도 좋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고 일봉도 구름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음봉으로 버티고 있어서 어쨌든 지난 거래일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은 멈추긴 했는데 강하게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2월달 지난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무려 11개월 만에 수출액이 역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개월 만에.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네,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드램도 낸드도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삼성전자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그쪽으로 또 많기 때문에 다소 분위기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삼성전자는 4만 전자가 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5만 전자에서는 느긋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6만 전자도 올 수 있는데 6만 전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6만 전자 바로 코앞에서 고점을 만들었군요. 최근에 고가가 59,100원. 네, 6만 전자에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더 힘이 약한 거죠. 최근에 분위기상 6만 전자도 가능했었는데 6만 전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힘이 빠져서 좋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략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5만 전자에서는 느긋하게 하지만 4만 전자도 올 수 있는데 그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된다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수적으로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가 대체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고 추가적인 소식과 추가적인 시그널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 살펴본 종목 중에서는 미국 기업들도 분위기가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대체로 그런데 그나마 괜찮게 보이는 것은 뭐 미국 종목 제외하고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SKC 네, 이 정도는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SKC는 당장은 뭐 그지 같아도 결국에는 독점적인 지위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많이 빠지면 좋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장기 수혜가 가능하고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에 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삼성전기, SKC는 많이 빠져도 좋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빠져도 잘 모르겠다. 일단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SK 하이닉스 역시 D램과 낸드가 중요한데 HBM도 중요하지만 D램과 낸드의 매출 비중도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많이 빠지면 그때 또 상황 파악을 해봐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도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는데 심리적으로 경쟁사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 또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기, SKC는 괜찮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